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 살리기에 올인하자. 민생경제 살리는 후보를 잘 뽑자. 월요일의 휴먼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네. 엄청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네. 전체 화면도 많이 봐주셨는데 네. 따로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주시잖아요. 네. 기본이 막 요즘 막 5만, 10만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한 100만 명 봐주시는 그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기념으로 안진걸 소장님의 얼굴을 공개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그렇죠. 벗고. 일부러 네. 저기 박정호 어떠세요? 기자님은 지금 마스크를 하셨고요. 저만 벗었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의하자. 왜냐하면 사실 마스크 착용 계속 하자는 주의니까. 네. 다만 이제 오늘 일상 회복 기념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정말 여러 가지 또 제도가 시행되거든요. 설레더라고요. 지금 이제 손실 보상금 10월 27일부터 지급됐는데요. 네. 3일 동안 11만 명 상인들에게 4천억 정도. 네. 그러니까 1인당 한 350, 400만 원 정도 나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못 받는 경영이기업종이나 우리 네, 일반 서민들은 서운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영업금지나 영업 제한을 당하신 분들이 그렇죠. 보상을 받는 거니까요. 네. 7, 8, 9 세 달 동안 치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님이 아주 전국을 또 잘 짚었죠. 아니 최소 10만 원도 있던데 10만 원이 뭐냐. 금액을 더 올려야 된다. 그다음에 10만 원. 경영이기업종이 빠졌는데 말이 되냐.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졸업식 가운 대여 한번 생각해보세요. 졸업식 가운이랑 학사모 대여해 주는 분들 있죠. 네. 자, 그분들은 영업금지나 영업 제한을 안 당했잖아요. 업장이 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매출이 거의 뭐 10% 이하. 거의 없죠. 예, 매출이. 90%가 날아가 네, 버렸어요. 예. 매출이. 근데 매출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졸업식이 취소되니까 가족 단위로 빌려가지고요. 아이고.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형이 찍고 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네.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형제들끼리나 남매들께서 5명, 6명 그렇게 졸업식 가운에 있고 네. 조용히 찍는 그렇게 소규모 대여만 일부 남아갖고 아하. 매출이 100% 기준으로 치면 10% 정도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영업금지 심지어 영업 제한 업종보다 영업 시간 제한 업종보다 더 심각하죠. 영업금지보다는 조금 그래도 뭐 한 10%라도 매출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사각지대가 있군요. 삭제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이재명 후보님 굉장히 잘 짚어주셨고요. 네. 제가 지금 또 바로 네. 방금 했습니다. 외식 자 여러분 꿀팁 드립니다. 또 뭐 있어요? 자 오늘부터 신용카드 캐시백 그 상생 소비지원금 너무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안 저 돼요. 11월 어제 10월 달 네. 실패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 비해서 네. 3%를 더 써야지 그다음부터 이제 적립이 되고 그 거기서 10%. 100만 원 적립하면 10만 원이잖아요. 어려워요. 저 실패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상생소비지원금 전도사인데 실패했고 11월에 어려워요. 과소비 좀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본물 소비 좀 해서 달성해 보려고 하는데 네. 요건 달성하기 정말 쉽습니다. 그거 뭐예요? 정부 지원 소비 쿠폰 또 외식 몰랐어요. 예. 외식 네, 배달앱까지 외식. 포함하여 외식을 4번 하잖아요. 4번. 2만 원 이상. 2만 원 이상 4번. 그럼 네 번째 때 네. 3만 원이 나왔다. 네. 만 원을 돌려줍니다. 아하. 이건 달성하기 쉽잖아요. 원래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죠. 상생 소비지원금 그거 너무 신용카드만 많이 쓰게.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상생 소비지원금을 벌써 1,000억 정도가 지급이 되게 적립이 됐대요. 1,000억 넘게.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엄청 써가지고 혜택을 본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인당 10만 원씩 쌓인 분들이 꽤 된 거예요. 한 1,500만 명 정도가 신청하셨고 네. 그 중에서 상당수가 뭐 5만 원이든 10만 원. 이제 이분들은 4분의 2분기 때 카드를 안 썼던 분들. 그렇죠. 좀 비교, 썼어. 비교가 비교. 그러니까. 그분들이 유리한 거예요. 대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소비 쿠폰은 너무 쉬워요. 그냥 자기 카드에 들어가서 네, 신청해 이렇게 여기 제가 지금 현대카드에 들어왔는데요. 네. 정부 애식 캐시백, 아하. 정부 체육 캐시백이라 뜹니다. 예. 정부 애식 캐시백 딱 치면 오늘부터 신청이라 나왔고 10시 네. 요 신청하기를 누르면 돼요. 딱 신청하기 눌렀잖아요. 자, 안진걸 의원님이 이미 혜택에 참여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네. 그것도 바로 알려줘. 내 이용 숫자 확인하기. 자, 내 이용 숫자 확인하기.
아이고 스탬프 보시죠. 연계. 연계. 아직 한 번도 이용을 못했네. 지금 시키세요. 예, 오늘 점심 지금 때 배달 그냥 시켜놓고 가세요, 그렇지. 여기. 여기서 2만 원 시키면 이제 건당 2만 원이니까 이 스탬프가 건당 1회, 2회, 네. 3회, 4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너무 재밌죠. 재밌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볼 수 있고. 요것은 이건 되겠다. 이건 11월 한 달이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 어. 역시 근데 또 n분의 1로 이제 밥값 내는 분들도 돌아가면서 내면 그렇죠. 되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면 몰아주기. 오늘은 내가 다음 주엔 당신이 네.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이제 쌓이는 거잖아요. 실적으로. 그렇습니다. 1인당 7,000원씩 되면 안 쌓이는 거예요. 꿀팁. 2만 원 이상이니까 2만 원. 3, 4인 동료들끼리 밥 먹을 때 그렇죠. n분의 1로 내는 거 내가 낼게. 아, 뭐 돌아가면서.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우리 이거 위해서 돌아가면서 먹자 이럴 수도 네. 있고 심지어는 선결제. 아. 선결제도 돼요. 10월 달 먹을 거 예. 미리 딱 어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주 가는 단골집 가가지고 네, 네. A집, B집, C집, A집서 밥 먹고 C집 선결제하고 D집서 밥 먹고 아.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배달만 예. 되는 거예요? 예, 예. 아니요. 아, 다 외식까지 외식, 돼요. 외식은 예, 무조건 배달뿐만 된다? 아니라. 아. 예. 그리고 정부 지원 체육 캐시백, 실내 체육 시설 오, 있잖아요. 예, 예, 예. 뭐 여러 가지 뭐 실내 탁구장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데 3만 원. 그것도 어디서 이용하는지 바로 알려줘요. 네. 자, 이건 정부 체육 캐시백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8만 원 이상 이용 시 3만 원 캐시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 탁구장 비용이 뭐 9만 원이다. 자, 제가 또 신청해 보겠습니다. 그 회원 신청하기. 그러니까 한 달에 실내 탁구장 뭐 이용료가 9만 원이다. 그럼 3만 원이 빠지는 거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정말 달라졌다라는 네. 걸 느낄 수가 그렇죠. 있네요. 이제 그리고 상생 소비지원금 이제 11월 달 다시 새롭게 도전할 분들 4분의 2분기에 비해서 이제 신용카드 캐시백 하는 겁니다. 더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지원금은 한 81% 정도 지급이 된 것 같아요. 네. 기재부 약속은 88%도 안 됩니다. 그거 지금 그래요. 아, 90%까지는 약속했으니까 네. 이 신청을 받던 추가로 혜택을 주던 계속 저는 촉구하고 있고 네. 이재명 지사님은 거기다 나가서 네. 국민들께서 작년 1월에 1인당 25만 원, 이번에 받은 사람은 1인당 25만 원인데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았고 그러면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받았잖아요, 1인당. 그렇죠. 이거 너무 작다. 아. 그러면 30에서 50만 원은 추가해서 국민지원금을 6차 재난지원금 제안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말 연초에. 자, 지금 11월부터 일상 회복 나오면서 이제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네. 자, 근데 댓글이 다 어떻게 달렸는지 아세요? 경기 활성화하려면 제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 국민들 650만 명 정도가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중위소득 50% 이하.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배경이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3인 가구를 한 5만 원쯤 되는데요. 3인 가구가 195만 원도 못 버는 거예요. 이게 중위소득의 50%가 195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182만 원인데 3인에서 195만 원 어떻게 삽니까? 아, 그 가구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3가구 기준으로 치고 네. 1인 가구, 2인 가구 그래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우리 국민의 6분의 1. 아,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추산하니까 85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는 가구하고 200만 원도 안 되는 가구, 네. 최저임금 있는 가구, 그다음에 실업자 가구 합치면 한 대략 1,000만 명 정도가 신빈곤층입니다. 아유. 이분들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의 배경이 된 거예요. 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독일 공영방송 ARD 네. 아시아 지국장님하고 어. 1시간 반 동안 인터뷰 당했습니다. 오. 인터뷰 한 게 아니라 인터뷰 당했느냐? 네. 그 유창한 독일 분이 아주 독일이 사회 정책에 발달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회 국가 자본주의를 채택했지만 정책은 사회주의적으로 해서 사회 국가가 발전한 곳이라고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적 사회주의 국가, 자유적 사회 국가 이런 평가를 받는 곳인데 왜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유행했느냐? 아, 왜 이런 한국의 작품이 빈부격차는 어떻게 나오겠느냐? 되느냐? 아, 1,000만 명 정도가 하위소득 20%가 아주 힘들게 사는데 사실이냐? 네. 1시간 반 내내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처럼 잘 나가는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설득을 시키셨나요? 그래서 결국엔? 죄송하다 그랬죠. 그러나
반드시 이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를 우리가 극복할 것이다. 네. 해낼 수 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예, 희망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다. 네. 저소득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근데 급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니까 노인 인구, 노인 빈곤이 OECD 1위 국가니까 네. 누가 노인이 돼. 그럼 빈곤층이 되고 그 사람이 하위소득 20%또 이렇게 계속 네, 네.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양극화가 국민들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거기에 최근에 코로나19라는 자영업자들이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가속화됐다. 아. 이 세 계층 그다음에 청년들의 실업 이 네 가지 요인이 겹쳐지면서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OECD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네 번째로 높은 나라 코스타리카, 미국 뭐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점은 분명해요. 우리가 봤을 때 문제점은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어떻게 사회를 바꿔낼 것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후보들 중에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 맨날 막말 망은 말고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을 주자. 그다음에 저소득 복지를 확대하자. 네.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신빈곤층으로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손실보상금을 올려주자. 이게 바로 양극화나 민생고를 해결하는 방책이거든요. 아, 그런 비록 건 논란은 제시하고 있지만 있다. 네. 그렇게 정책 행보가 시작된 거예요. 그건 아하. 매우 의미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던 비판하는 입장이던 지금 대선판에서 어쨌든 그런 게 네. 자영업 총량제, 자영업자들 계속 올라가는데 논란은 논란이 있지만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걸 들고 나와서 국민의 삶에 관련된 논쟁이 시작되는 아하. 겁니다. 주일 4일 근무제, 주사일제. 예. 제6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인상 확대 네네. 이런 후보가 지금 없잖아요. 그 저쪽에서 예. 뭐 개 얘기만 개. 왜 아직도 계획에 사과가 있냐? 뭐 윤석열 임금왕 후보 지지자들 와서 윤석열 뭐 후보 지지자들 유승민 유승민 후보 지지자들 예. 때렸다는 등 예. 그다음에 뭐 무속인들이 등장해갖고 윤석열을 응원했다는 등 무속장으로 봤거든요. 그거 진짜 작두 타기 전에 그 상황이랑 비슷한 분들이 오셔갖고 하고 있더구만요. 네. 아 이건 대한민국 정치질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네. 뭐 기대를 모았던 원희룡 후보도 그냥 대장동 게이트 그 이미 이제 사실상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란 건 이미 밝혀진 거예요. 사실상 국정감사까지 거치면서 언론도 이제 좀 초점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죠? 예. 자 하천대유 누구 겁니까? 예. 그분은 누구 겁니까? 하고 추석 때 항상 그 계속 얘기했어요. 물었죠. 예. 국민의힘 당하고 조중동 중심으로. 근데 최순실 변호사가 이경재도 아니라 그러죠. 네. 남욱도 아니라 그러죠. 김만배도 아니라 그러죠. 심지어 이강길 C7 대표도 네. 정봉주 TV랑 인터뷰에서 아니라고. 아주 온수지만 민간 개발을 망가뜨린 네. 왜냐하면 관이 끼어든 거니까요. 그렇죠. 5,503억을 다 회수해 먹을 가고 수 있었는데. 온수지만 예. 그 사람은 관련이 없다. 녹취록에도 이재명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누구냐? 제가 좀 이따가 네. 하나은행 게이트를 한번 설명을 하려고 아, 하고요. 예, 정리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나 돈 먹은 자가 범인이다. 그분은 누구이냐? 이게 성립이 안 되니까 이제 네. 그럼 하천대유가 이렇게 폭식한데 아. 몰랐으면 무능이다라는 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배임이. 근데 이건 어차피 배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모 지침서에 이미 그렇게 확정이 돼서 공모 지침이 됐고 그걸로 사업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처음에 받기로 한 어쨌든 배당 1,830억보다 네. 계속 받아내서 5,503억을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고 최선이 아니었다라는 지적은 가능하지만 네. 그건 배임 자체가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아하. 저희들이 분석해야 되고요. 예. 그러면 이제 배임은 어디서 발생했느냐? 화천대유를 끌어오고 화천대유에게 이익을 몰아준 하나은행 쪽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오히려. 것이고 그 부분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먹히니까 이제 그 성남 도계공 초대 사장 아, 살인을 했다, 직권남용이다, 사임을 네. 강요했다 이걸로 몰아가는데 당시에 사기로 재판받고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충분히 그것은 징계 사유나 나중에 유죄도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야, 하여튼 그런 의혹이 지금 조금씩 거쳐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국감을 통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네.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책 행보 또 원팀 행보와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내일 또 선대위 출범도 앞두고 있단 말이죠. 분위기 매우 좋죠. 네,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전략이랄까요? 이런 것들 유권자한테 좀 영향을 미칠 까 어떻게 영향 예상하십니까? 끼칩니다.
벌써 막말 망언으로 난리가 났던 네. 정말 어지러운 대선판에서 아하. 지난주부터 지금 정책 논쟁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 이재명 그러게요. 후보가 선도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건 매우 잘하는 겁니다. 그 정책들이니까 일면 자영업 총량제, 음식업 진입 허가제 같은 경우는 네네.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건 아. 맞거든요. 왜냐하면 너나 없이 창업했다가 너무 많이 망하니까 실제로. 자, 그래서 담배 소매업 있죠. 네네. 담배 소매업도 50m 이상으로 거리를 둔 겁니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담배 소매업 만약에 50m 이내로 해버리면 한 가게가 50m 정도면 사는데 네. 그게 편의점일 수도 있고 키오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거리 가판대 또는 동네 슈퍼일 수도 있어요. 네. 보시면 담배 안 파는 편의점이 있어요. 왜 안 파냐면요. 옆에 편의점에서 이미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다 이제 규제가 이제 자, 마련돼 있죠. 편의점 가보면 입구에 담배 판매하지 않습니다. 아. 양해 구합니다. 그만 물어보세요. 하고 써놓은 데도 있어요. 하도 담배 물어. 편의점 매출에 최대 40%에서 50%까지가 그렇죠. 담배 그런 부분이 매출인 경우가 있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 제도에 시행합니까? 망하지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 하도 망해가지고 네. 편의점들끼리 자율협약했고요. 했는데. 거리 제한 투자. 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들 있죠. 예. 만약에 내가 파리바게트에 음. 앉은 거리 여기서 파라곤 빌딩에서 오만일 네, 수 있는. 예. 근데 박종우 기자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바로 옆집에 또 파리바게트 열어. 그럼 우리 둘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망하죠. 온수 되겠죠. 네. 쌈 나겠죠. 네. 본사는 이득이잖아요. 둘이 그렇죠. 경쟁해가지고. 많이 열어주면. 이게 이제 갑을 병피해가지고 아. 프랜차이즈도 어떻게 했느냐? 영업적을 보호해주게 가맹사업법을 우리가 다 고쳤습니다. 그게 맞죠. 예, 그게 맞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진짜 퇴직금 모아서 네. 그럼요. 없는 돈 끌어다가 예, 다 하시는 건데. 빚 내서도 하고 그런.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용이 불안하고 네. 실업이 많은 상태인데 또 40대 50대 막 명예퇴직, 희망퇴직도 그러니까, 강요당하는데 예. 식당도 못하게 한다는 말이냐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어요. 야당에서 지적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내일 또 KBS 토론에 아, 제가 예. 그 주자로 갑니다. 아하하. 이건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문제의식은 적극 문제의식은 옹호하러 가는 겁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근데 이런 논쟁은 의미 있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예.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많아지면은 굉장히 예, 치열해지면은 그러니까요. 탈락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만큼 만약에 이제 진입장벽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그럼 그것도 못 들어가는 분들의 일자리 대책도 같이 나오게 되는 죠. 공공부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대책을 내놓는 거죠.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건 의료 인력이 10만 명이 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만 명도 뽑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사를 근절하기 위해서 분류 작업 인원을 뽑았어요. 새로 맞아요. 예. 10,000명 가까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사회복지를 증가시켜 나가면서도 일자리를 네.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이 10만 명이 넘게 부족한다. 그래서 지금 예. 보건의료인들이나 보건의료 노조, 뭐 병원 노조들이 열심히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늘리는 국민청원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일자리 같이 나오면 되고요. 네. 자, 걔에게 사과준 게 걔한테 미안해서였다는 논쟁을 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에 비하면 얼마나 네. 이건 고상한 논쟁입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걔한테 사과주는 현장에 쩍벌남이 있었냐 없었느냐? 토리의 눈에 쩍벌남이 보인다. 소리 누구냐? 눈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이런 논쟁 얼마나 구차하고 비참합니까? 정치의 질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비교가 된다 것과는 이 훨씬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희는 객관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객관적으로 최근 벌어진 상황만 제가 그 음식점 총량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예, 무조건 옹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논쟁들 심지어 로봇을 학대했다는 이제 공격까지 받았는데 지난 주말에 그것도 어떻게 됐냐면요. 로봇 정책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로봇이 쓰러졌다가 스스로 일어나네. 와,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네라는 정책 이제 우리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예. 그렇죠. 로봇 학대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아니 뭐 로봇 아니, 학대했다는 그 그러면 깜짝 놀랐는데 자, 빵 터졌는데. 로봇보다 더 사람 같은 게 지금 마네킹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마네킹들. 네. 자, 차량 충돌 시험 하잖아요. 안전 시험. 아, 예. 그러면 그 자동차도 사실 움직이는 로봇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마음을 두면 아, 내 예, 확실히. 자동차, 마이카 굉장히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엄청 애끼고 그러잖아요. 예, 심지어 예. 그런 이야기도 있죠. 뭐
애인하고 자동차는 절대 남한테 빌려줄 수 없다. 아 예. 자동차를 그런 얘기도 그만큼 하시는 사랑하니까 분이 있죠. 예. 그런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아, 그럼 그렇게 자동차에 껴. 네. 근데 보세요. 자동차 충돌시 안전시험 보세요. 자동차 급속도로 속도 내게 해서 벽에 네. 부딪히게 한 다음에 안에 마네킹 인간하고 똑같이 생긴 마네킹 태워가지고 그럼 이것도 마네킹 학대, 자동차 학대, 로봇 학대가 되잖아요. 요즘 자동차는 거의 로봇 거의 이제 네. 자동차 자율주행까지 하니까 네. 옛날에 우리가 봤던 키트 전격 제트 작전의 키트 네.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데이비드 하세로프인가 하는 사람이 네, 나왔던 네. 건데 이런 지경인데 로봇 그걸 조중동이 만들어낸 겁니다. 로봇 학대.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역풍이 불고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정책 행보를 엄청 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다가 넘어졌는데 바로 이러는. 반등하는 이야. 이걸 이제 반등이라 그러냐 뭐라 그러죠 반작용 네. 그런 스스로 네, 스스로 스스로 회복력, 바로잡는 회복력이 있는. 회복력 네. 이것까지 지금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그다음에 그 2030 여성들하고 넷볼이라는 걸 했잖아요. 네. 저 처음 알았어요. 아, 넷볼. 넷볼. 예. 네. 보셨어요? 아니, 알았어요? 아니 몰랐어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런 체육 행사가 유행한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기회예요. 진짜 그러게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축구라는 게 구장이 넓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인원이 안 차면 축구를 못 하죠. 옛날에 저희들도 그래서 막 운동장 가면 저쪽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합 한 판 합시다 해갖고 막. 예. 근데 그래서 풋살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넷볼도 굉장히 이제 아. 젊은 여성들이 하기 좋은 네. 드리블 없이 그래서 몸싸움도 좀 덜하고 네. 드리블 하면 부딪히게 되잖아 아무래도 넘어지고, 예, 그러니까. 네. 넘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게 있다는 것도 알려지게 됐고요. 음. 저는 무엇보다도 제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매우 적절합니다. 자, 11월 달부터 일상이 회복됐어요. 근데 돈이 없어. 우리는. 그러면 정부에서 마지막 이제 연말에 네. 6차 재난지원금 이번 올해 지금 세수가 7월 달까지만 해도 50조가 더 거쳤습니다. 그럼 8, 9, 10, 11, 12까지 하면요. 이대로 하면 6, 70조가 더 거칠 겁니다. 그게 정부의 돈이 아닌데 사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낸 거잖아요. 예. 특히 코로나19에서 우리 국민들 많이 힘들 때 떼돈을 번 네. 뭐 방송, 통신, 금융, 그다음에 뭐 건설, 네. 그다음에 부동산, 아, 수출 대기업 양극화가 이런 데가 정말 세금을 많이 낸 거거든요. 네, 네. 온라인 쇼핑몰들 이런 데가 세금 많이 낸 거예요. 자, 이 돈을 국민한테 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 말한 30만 원을 더 주자 전 국민에게.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30만 원이면 5천만 원이면 15조입니다. 15조밖에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죠. 15조나 되긴 하지만 추가 세수가 70조 만약 10조가 거쳤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네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14조니까 70조에 그러니까요. 70조에 20%를 넣으면요. 자, 네. 국민지원금 못 받았고 속상했던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지원금을 한 81%, 82%밖에 못 받았으니까 네. 20% 가까운 국민들 있잖아요. 아, 기분 좋잖아요. 응원받고 위로받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하위 소득자였고 82% 정도 이번에 국민지원금 받으신 분들은 추가로 30만 원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럼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야당에서는 이게 금권 선거다, 돈으로 표를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우리 국민들이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면도 그럴 겁니다.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재명 좋아하겠습니까? 아하. 모르겠어요. 일부 무당파층에는 일부 영향 끼칠 수도 있죠. 너무 절실하니까. 음. 모든 정책에 일부 영향 끼칩니다. 그건 예를 들면 야당 후보들도 자기들도 나름대로 무슨 복작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복작대라는 건 금전적 지원이 확대되는 건데 그것도 금품선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복지냐에 따른 거죠. 네.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찍지는 않습니다. 무당파층에 영향이 일부 끼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어. 그게 또 선거의 장점입니다. 바로 선거를 앞두고 너나 할 것 없이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경쟁함으로써 경쟁을 하는 거고. 선거 시기 때마다 네.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생 복리가 증진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면도 있는 거죠. 야당에서 어떤 비난을 할 걸 예상해서 정책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후보, 그 정당의 어떤 생각과 또 전략에 따라서 아니면은 어떤 판단에 따라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고 평가를 받는 거고 나중에.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깍듯이 모셨던 박근혜 최순실은 네. 2012년 대선 때 기초연금 전체 노인 70%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네, 네. 내걸었어요. 그야말로
노인표를 매수한 거나 다름없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런 그러니까 논리로. 모든 정책은 특히 복지나 민생 관련된 네. 정책은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그걸로 국민들 환심을 사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건 여야가 어떻게 환심을 살 것인지 경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사가 논쟁, 뭐 무속 논쟁, 왕자 논쟁, 뭐 자기들끼리 뭐 버르장머리 논쟁하는 것보다 네. 국민들한테 30만 원, 50만 원 더 줘서 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자, 내수를 살리자. 어떤 게 건강한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네. 뭔가 국민들이 들여다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공약이 나와야 하나도 나온 볼 게 텐데. 없잖아요. 주 120시간 일하자고 하는 음. 미친 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들하고 네. 자, 이제는 주 한국 사회제. 사회도 너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시달리고 있으니까 네. 노동 시간을 더 줄이자. 네. 주 4일 근무제에서 아. 나머지 3일은 예를 들면 나머지 3일에 더블 잡을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너무 먹고 살기 힘든 분들 그렇죠. 예, 예. 푹 쉴 사람 푹 쉬면 되고요. 그러면 네. 4일 동안 더 집중해서 일을 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3일 동안 교육을 더 해서 음. 훨씬 더 예를 들면 미래를 대비할 수 투자할 있는 수 거고요. 네. 자기 업무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네. 자.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논쟁은요. 자, 저도 주 4일제를 바로 도입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논쟁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해 보면 주 5일제도 참 힘들었죠. 오래 걸렸어요. 주 5일제 한다고 그럴 때 저는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네. 와, 뭐 나라 난리 망할 났죠. 것처럼 경제 망할 것처럼 국민들의 도덕적 아니 국민들이 너무 피곤해하고 너무 힘들게 사는데 네. 웬 도덕적 해까지 하면서 한국 사람은 일을 더 해야 된다는 등 뭐 별 개 오바에 오바를 하면서 반대했는데 네. 주일제 근무하고 대한민국 경제 더 잘 나가고 있잖아요. 하하. 최저임금 많이 2년간 많이 그러니까요. 올랐지만 네. 대한민국 경제 안 망했잖아요. 그때 나라 망할 것처럼 경제 망 난리 펴놓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턱대고 주 4일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이 발전되고 그럼요. 있고 진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상황에 맞게 이젠 주 5일제 주 4일제도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토론이나 논의가 필요하다. 네. 이 정도까지 온 거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그렇죠. 있는 삶을 확보하자. 저녁 있는 삶. 그래야 노동시 수납 부자 그래야 가족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어. 그래야 더 건강한 것이고 그리고 휴일이 늘어난 만큼 예. 소비도 늘리기 때문에 내수도 훨씬 더 활성화됩니다. 그렇죠. 선순환 경제가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지금 올해도 4% 정도 성장할 것 같고요. 내년도 네. 더 성장할 겁니다. 이제 일상 회복하고 그러면 음. 그 경제적 성과로 주 4일 근무를 했지만 주 5일 근무만큼의 그렇죠. 임금도 보장하고 네, 네.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음. 4일 근무지만 예를 들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나와서 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더 필요하면 네.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음. 기본을 원칙을 이제 주 4일로 가보자는 그 역시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럼요. 자 이런 사회적 논쟁은 합의가 얼마나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적극 지금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아하. 적극 지지를 보냅니다. 네. 대장동 갔잖아요. 정책이고. 정만돌파로. 네. 제일공단 네. 공원 하나 갔잖아요. 그럼으로써 국민들한테 야 대장동 아무 상관없는 10km나 더 떨어져 있는 공단에 공원을 이끌었구나 구도심에. 그렇죠. 그거 하려면 2, 3천억 든다는데 그걸 네. 받아냈네. 음. 그런 효과도 생기지만요. 네. 동시에 앞으로 개발 이익은 이렇게 환수해라라는 또 한 번 정책적 논쟁을 만드는 겁니다. 민간 세력의 이득을 몰아줄 게 아니라 공영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네. 공영 개발이 아니라 민간 개발이 끼어든다. 음. 그러면 어쨌든 최대한 민간 개발 이익은 사업비 총 사업비에서 10% 정도만 네. 제한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환수하자. 그냥 보여주는 거죠. 시민들에게, 네.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런 효과가 또 생기는 거예요. 정책 네. 논쟁이에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우리 대선이 정책 논쟁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요즘도 계속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손바닥을 먼저 봐요. 뭐 적어놨나 싶어서. 왕자. 예.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그러게요. 생긴 느낌이 충격이 있어가지고. 크죠.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 대선 전국이 좀 생산적인 논쟁, 예. 미래 비전에 대한 논쟁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 오니까 조금 특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시죠? 저희가 걱정의 핫스팟 자, 오, 예.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오마이 TV 네. 광고 시간마저도 감미롭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네, 이 화려화 사실 화려화가 이 진보 우리 이 방송과 함께 커가고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화려화가 정말 이 피부 관리 비결로 꼽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FDA 등록도 돼 있고 식약처로부터 피부 개선 효과를 인정받은
국회가 국제 특허를 받은 피부 기능성 원료 허니부시 추출 발효 분말을 사용해서 피부 주름, 보습, 탄력 빈틈없이 채워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좀 더 소개를 드리면 피부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19종이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이탈리아산, PC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 20가지 원료를 통해서 탄력 있고 촉촉한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2+2 이벤트가 진행 중이에요. 또 추가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색창에 오마이TV 화려화 이벤트, 검색창에 오마이TV 화려화 이벤트를 검색해 주시고요. 아니면 전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080-322-1000번, 080-322-1000 1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 앞에 화려화. 예. 근데 저 이거 바르는 건 줄 알았는데 먹는 거네요. 먹는 겁니다. 방금 저 따서 바를 뻔했어요. 피부 개선 된다고 하니까. 근데 보니까 먹는 거네. 그렇습니다. 일에 한 병씩 섭취하시면 됩니다. 먹어서 좋다 하면 발라서도 좋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예. 광고마저도 웃기게 하려고 개그가 지나쳤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드세요. 바르지 마시고 드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화려화 광고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마이TV 응원하시는 분들은 화려화도 함께 화려화 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아임굿이라고 이분들도 진보계 유튜브에 광고하시는 분들인데 네. 숙취해소음료인데요. 아임굿. 근데 그냥 술 안 먹은 날 먹어도 몸이 막 깨어나더라고요. 그분 예, 광고 아임굿. 하시라고 하세요. 우리 오마이TV 한번 해라 그럴까요? 아임굿 하라고 진짜 압력을? 이거 돌풍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아임굿 네. 여러분 진짜 괜찮습니다. 제가 네, 직접 아임굿.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아임굿 네. 저희 광고 들어오면 제가 광고 또 광고를 연결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광고 영업까지 하는 안진걸. 예. 자, 오마이TV를 위해서 해주시고 계시고, 자, 그리고 저희 화면 아래에 보면 저희 오마이TV 광고도 좀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자발적 시청률 네. 내기 010-3270-3828. 지금 10만인 클럽 몇 명 가입되는 겁니다. 제가 자발적 만 명이 안 돼요 시청료가 지금. 자발적 시청료가 지금 10만인 클럽이죠. 네, 만 명이 안 돼. 아직 만 명이 안 돼요. 네, 넘었다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 전화 요즘 꼭 주시면 코로나가 고맙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벌써 거의 90 처음부터 하셨죠, 99년도에 생긴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네, 많은 시대 시장에서 거의 20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마이TV.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전화도 하시겠지만 바로바로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은 실시간 후원 슈퍼챗 열려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진걸 소장 너무 사랑합니다 이러신 분들 조금씩 더 하십시오. 홍보 보내주십시오. 17만 네. 부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예. 진보 방송들이 지속 가능한 네. 방송할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은 그렇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아! 말 나온 김에 네. 이재명 후보가 광고. 직접 참여하는 네. 검찰개혁, 언론개혁, 조선일보는 대선에서 손을 떼라. 아하. 그리고 검찰개혁, 고발 사주 끝장내자. 네, 네. 이거 이제 대규모 집회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오. 오프라인의 방역 위기를 부추기지 않기 위해서 네. 온라인에서 하는데 네 번째인데요. 네. 그동안 한 번 할 때마다 몇십만 명씩 줌하고 유튜브에 접속을 했습니다. 우와. 진보개혁 유튜버가 생중계래요. 네, 네. 뭐 그 유명한 유튜브들 있잖아요. 여러분 김용민 TV도 있고 사타파 TV도 있고 양희삼 TV도 있고 김성수 TV도 있고 네. 이러면서 광고 한 번씩 해줘야죠. 자, 이번에는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오마이 TV도 생중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이재명 후보도 직접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오. 그래서 제가 이번 지금 이 방송 끝나자마자 청계광장으로 달려가야 돼요. 예. 11시 반에 이번 주 토요일 100만 촛불행동. 기자회견 하시는군요. 10월 29일이 촛불 시민혁명 발발일이잖아요. 2016년. 5년이 됐죠, 벌써. 그래서 5주년 기념으로 기자회견. 야. 지금 촉불혁명은 무엇으로 계승해야 5년. 되느냐? 네.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다음 민생을 살리는 것으로 네. 계승돼야 된다. 그럼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고 네. 그다음에 대선에서 조선일보 아유. 공작을 멈추게 만들고 네, 네. 그다음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서 윤석열 정치검사 일당들이 저질렀던 고발 사주 공작 사건을 끝장을 내야 된다. 네. 다 밝혀내야 된다. 요걸로 이제 좀 이따 기자회견 있어요. 11시 반에. 11시 그다음에 반에? 토요일 날 토요일에 100만 정말 온라인에 100만 모여보자. 촛불 집회. 줌, 네. 캔들 액션 넷 사이트, 어허. 그다음에 아까 말한 오마이TV 포함하면 네. 25개 정도의 유튜브가 생중계합니다. 유명한 유튜브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스타트파 네, TV, 네. 뭐 김용민 TV, 고발뉴스 TV, 음. 빨간아재, 빨간 아재. 네. 그다음에 정치 타파, 네. 그다음 정치 일학. 네. 와 거기도 엄청 세더라고요. 막 몇십만 명.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정말 김성수 연합을 TV, 해서 양희삼 TV. 네, 좋습니다. 이번 토요일 기대를 또 해보겠고요. 예, 2시부터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모이면
방역 때문에 요즘 그렇죠. 문제가 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온라인이니까 집에서 뭐 아침에 푹 주무시고 점심 아점 드신 몇십만, 다음에 몇백만? 2시에 그냥 줌으로 볼 들으실 수 분들 있죠. 줌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유튜브 들을 분 유튜브 네. 그 두 개도 당시 켜놓은 것도 가능해요. 스마트폰에 아, 그 PC뿐만 아니라 그렇죠. 켜놓으면 되죠.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줌도 네, 하면서 집에도 댓글 켜놓고. 달고 실시간 채팅 이게 집회하는 거예요. 자 조선일보 패가 나라 그러면 네. 패가 나라 오프라인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온라인에서 그냥 실시간 채팅으로 하면 돼요. 패가 나라. 와, 뭐 근데 정말 댓글이 그 빨리 시간에 못 본다.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럼 나중에 온라인 유튜브로 보면 되는 VOD 거예요. 올라오고. 그것도 집회 참여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댓글 달고. 아, 정말 많이 보실 것 같아요. 2주 전에 추미애 전 장관님하고 네. 김진애 전 의원님 아, 대단했어요. 그다음에 우희정 교수님 오셨을 때 네. 누적 지금 집회 참여 인원이 100만 안팎됩니다. 네. 아, 근데 이번 주 토요일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번 토요일은 훨씬 많습니다. 예, 한번 이재명 기대를 후보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오기 때문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11월 1일 선대위가 출범만 하고 온팀 드림팀 내일 필승팀 출범하죠. 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기대를 해보겠고요. 아, 참 5년 벌써 5년이 됐네요. 네, 첫 5년 촛불 됐습니다. 집회 현장 저도 그러게요.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 오마이 TV가 매일처럼 생중계하고 제가 한 기억이 집회 새록새록 때마다 납니다. 매번 집회 때만은 아니고 이제 오마이 팟짱에 나가서 보고 네. 드리고 공유하고 현장에서 박종 기자님, 장성 기자님이랑 방송했던 게 그때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촛불 시명명 이후에 네. 더 좋은 사회를 바랬던 분들 입장에서는 실망하거나 또 이건 아니다 싶었던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네.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거 또 그 제대로 개혁을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촛불 시민혁명의 집행부로서 정중하게 심심하게 사과도 드리고 네. 더 발로 뛰어서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로 확장하자. 더 많은 민주주의 인권과 자유를 달라. 두 번째는 이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를 깨고 더 행복한 민생, 네. 더 건강한 우리 국민들의 삶, 음, 노후 불안 없는 삶, 자살하지 않는 삶, 네. 출산율이 올라가는 삶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코로나19까지 겹쳐지고 부동산 양극화까지 겹쳐지면서 제대로 안 됐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심각하게 반성하고 국민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순방 갔다 오시면 네. 국민들께 부동산 이제 집값이 지금 조금 잡히고 있는 거 네, 지금 흐름이 주춤하다고 나오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다시 한번 G20 성과도 말씀드리면서 네. 저는 부동산 문제로 상처를 드린 거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협조해 주신 국민들에 감사하고 일상 회복이니까 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대국민 담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과의 대화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이제 짧게 네. 뒷얘기 좀 해보면 아, 고발하신다고 예, 자, 했는데 원래 어떻게 지금 됐어요? 아침에 일찍 제가 나와가지고 고발을 해놓고 올라 그랬거든요. 아유, 늦잠 자셨군요. 자, 아니 근데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아, 했는데 예, 예. 지금 고발장 이게 네. 여러분 보세요. 대장동 개발사 QA만 해도 이렇게 두껍고요. 네.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과 하천대유 주역들은 패밀리냐 이런 이제 문건도 제가 작성해놨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은행 하천대유 국민의힘 당류 게이트 고발장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아유, 이걸 준비하셨네요. 접수하고 보도자를 뿌리고 와야 되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아, 못했어요. 그래서 바빠가지고. 아무래도 오늘 오후에 더 보강해서 네. 내일 아침에 보도자를 내려고 합니다. 고발장 접수하고요. 자, 어떤 내용인가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네. 자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그분은 누굽니까? 그걸 개입도 안 한 이재명 시장이나 성남시에 물어보면 안 되죠. 누구한테 물어야 돼? 누가 끌고 왔습니까? 하천대유는 어떻게 사업권을 땄죠? 하나은행 컨소시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네. 사업권을 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은행한테 물어봐야죠. 실제로 이 성남의들의 사회이사 누가 와 있는지 아세요? 하나은행 부행장 출신이 와 있습니다. 아하. 고문으로 와 있고요. 고문으로? 하나은행 부장 출신 사회이사로 와 부장이 부장하면서 사회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뜰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아하. 자, 지분 몇 프로나 있었죠? 43%나 있습니다. 7%가 하천대유하고 천화동인입니다. 아하. 그럼 근데 거의 자, 뭐 좌지우지했다고 그걸 끌고 왔죠. 네. 자, 근데 황당한 게 자, 얼마를 벌었느냐? 네. 성남시는 총 5,503억을 확보했잖아요. 확보했던 자, 거. 성남 저기 지분은 25% 냈어요. 성남 도시개발사가 25억을 들여서 성남의 뜰에 참여했고 네. 지분이 50% 플러스 1주입니다. 그렇죠. 의결권도 있고요, 심지어.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주이면서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우선주라는 건 여러분 그거잖아요. 먼저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이익을 무조건 배당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손해를 받아요. 네. 두 번째는 43%는 하나는 컨소시엄이 갖고요. 그 중에서 7억 원을 내고 그 성남의 뜰 전체 지분 다른
하나는 컨세션 다른 데 빼고 14% 지분을 보유한 게 하나은행입니다. 네. 근데 11억 받았습니다. 배당이요. 아, 자, 그러면 출자금 3억 원 내고 보통주 6%를 가진 천화동인 일치로 네. 그다음에 하천대유 네. 자 577억하고 3,463억 합쳐갖고요 4,040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5,503억을 가져간 사람이 범인입니까? 그만큼 확보해 간 사람이 공산당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네. 자 지금 누가 지금 하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준 거죠? 하나은행이 결국 자 본인이 그랬던 거 아니냐. 이름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죠. 네. 이거 컨소시엄 주관사도 하나은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이겠죠. 자금도 네. 하나은행이 대출도 제일 많이 해줬겠죠. 네. 대출도 해줬어요. 자, 근데 하나은행은 총 수수료 300억에 배당금 10억만 받은 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적게 자, 가져간 거예요? 7억을 5천만 원 출자금을 낸 화천대유 577억, 출자금 3억 원을 낸 천화동인 3,403 합쳐 4,040억. 물론 화천대유가 5천만 원만 내고 떼돌렸다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 돈을 끌어왔죠. PM 파트너스라든지 네. 이런 데에서 400 그러니까 실제 비용으로 4,500원 썼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끌어와서, 하면서 그러니까 빌려서. 원래 이제 몇 배의 수익률이냐 그러면 본인이 들인 초기 투자 자금 있잖아요. 사업 운용 자금을 다 써야 되는 거죠. 자본금하고 자본금 대비하는 뭐, 것은 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사기고요. 언론의 예. 언론의 논란임이고요. 조중동과 네. 일부 언론과 국회의원의 논란이고요. 이거 팩트 체크 해주고. 자 그러면 43%나 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던 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하천대도 꿀고 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익을 몰아준 겁니다. 자 하천대는 누구 겁니까? 그분은 누구 겁니까? 하나은행에 물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면 이걸 주도한 게 하나은행의 김정태 회장 아니냐 그런 구조를 만들어준 게 하나은행에 벌써 사연임하고 있는 하나은행의 독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장이 이게 재벌 회사도 아니거든요. 은행은 국민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오너가 없는 데잖아요. 네네. 사연임은 최초입니다. 5연임을 노리고 있어요. 예. 김정태 회장도 또 성대를 나왔네. 어, 김만배와 곽상도처럼. 그렇네요. 자, 같은데요. 근데 김정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 자, 기억들 아시겠지만 최순실 정유라한테 하나은행이 5억이나 되는 불법 대출을 독일에서 해줬네요. 아하. 참여연대가 고발했는데 처벌 안 했네요. 어. 당시 중앙지검장이 네. 윤석열이네요. 특검이 나갔었던 사람도 윤석열이고 당시 예. 특검도 박영수네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하천대유하고 엮여 있죠. 오. 자, 두 번째 국정농단 국민에서 박근혜 최순실이 하나은행에 자기들 최순실 정윤아 편의를 봐준 이상하라는 사람에 대한 승진 압력을 행사합니다. 강요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럼 그때 인사를 했던 김정태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검찰에 계류 중입니다. 특검에 윤석열 나가 있어 중앙지검장 윤석열이었죠. 검찰총장 윤석열이었죠. 김정태를 봐주겠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역시 참여연대나 하나 네. 금융정의연대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렇게도 또- 하나은행이 채용 비리도 심각했습니다. 김정태 불기소됐습니다. 옵티마스 네. 사건에서 하나은행이 업무상 횡령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근데 실무자만 처벌하는 거로 이야기되고 있고 김정태라든지 하나은행 지도부들은 하나도 처벌이 안 됐어요. 자, 박영수나 윤석열한테 이렇게 비호를 받고 박영수나 윤석열이 대장동 부산은행 부실 대출 때 부산은행, 예. 봐주게 하고 그랬던 것처럼 결국 화천대유하고 하나은행을 연결시켜 주는데 네. 박영수와 윤석열의 봐주기가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더 직접적인 건 곽상도가 민정수석 할 때 박근혜가 중국을 가는데 네. 김정태가 이례적으로 금융지주 회장으로 배석을 합니다. 동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중국에서 김 회장의 아들이 공안에 무슨 중국 공안에 네. 체포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곽상도나 네. 윤석열이나 박영수가 부탁하는 또는 주도하는 또는 연루되어 있는 네. 또는 관계되어 있는 하천대유의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하천대유는 만약 하나은행을 못 만났으면 이 사업을 따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닥쳤던개가 되겠죠. 그동안 2005년도부터 1세대 이강길, 2세대 남욱 정영학, 3세대 김만배 등등 네. 주도해서 끈질기게 해먹으려고 기다렸던 아하. 세력들인데 예. 그래서 하나은행이 나타나서 컨소시엄이 형성되고 실제로 사업권 따내고 네. 그 안에서
충분히 성남시와 5,503원 먹고 나는 이제 모른다 니들끼리 알아서 하고 나왔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익 배분을 위해서 이러면 하나은행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11억 야 니네들 지금 4,400억 배당 받고 우리 11억 주면 말이 안 되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성남시도 5,503원 가져갔잖아. 우리도 좀 더 줘. 해야 될 거 그게 아닙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지분이 훨씬 많아요. 그게 왜 안 됐을까? 우리가 주식회사에서 수익 생기면 어떻게 하죠? 배당할 때 배당할 때 지분대로 배당하잖아요. 그렇죠. 지분대로 네. 주식 비율대로. 네. 그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는요. 성남시는 어떻게 보면 지분 50%만큼 가져간 거예요. 5,503원이니까 더 가져간 걸로 볼 수 있잖아요. 네. 많이 가져갔고 예. 확보했고 그 부분인데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게 어떻게 수사가 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내일 하나는 김정태장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네. 이상한 컨소시엄을 맺었을 수가 있다. 아.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 은행법 위반, 네. 배임죄로 배임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네. 특히 최근에 지난주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이 사건 터질 때 성남시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은행을 주목해라. 네. 언론이 보도도 안 했잖아요.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서 보도가 조금씩 나옵니다. 자, 하나은행 컨소시엄 깨질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은행 그냥 산업은행이랑 컨소시엄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어떤 A 씨의 제안을 받고 그러면 화천대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 된 밥의 물거품이 네. 되는 거죠. 콧밥 때리는 격도 네.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컨소시엄을 성사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곽상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50억을 곽상도에 줬다는 거예요. 아하. 제가 처음에 문화재 관련 그다음에 무슨 뭐 생태 관련으로 50억을 받았다. 아들을 통해서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50억 그래서 이라고 비밀 하면. 투자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혹을 그런 의혹도 받았어요. 있었어. 예. 근데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깨질 상황에서 곽상도 연결됐다. 그럼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큰 걸 해준 거니까. 몇백억 몇천억을 벌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하. 50억이 문제겠습니까? 네. 50억 클럽들에게 하나은행과 화천대를 연결해 준다면 박영수 박영수 전 특검 일면 그런 네. 분들이 받았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50억 클럽 명단에 분들. 들어가 있다 그분들이 보도가 됐으니까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한 거니까 네. 저는 그것대로 해주는 겁니다. 언론 보도 나온 대로. 네. 그렇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은행 화천대를 엮어준 사람들. 그다음에 하나은행이 화천대에 몰빵 특혜를 부당이득을 몰빵하게 설계해 준 사람들이 네. 아니냐라는 의혹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좋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네. 저희가 따라가면서 성남시는 지적을. 관여할 수도 없었고 관여할 네.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 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네. 아니, 자꾸 나한테 묻지 마시고요. 하나은행에 물어보세요. 성남시가 들어왔던 것도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그렇죠. 뜰에 예. 참여해서 5,503억 회수했고 음. 나머지는 당신은 그렇게 이득이 날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이익 배분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이 한 겁니다. 하나은행이.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팩트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지분이 43%입니다. 그렇죠. 그중 하나은행 지분이 11%나 됩니다. 음. 이 사람들이 대출도 다 해줬어요. 7천억 안팎에. 네, PF 대출 해줬죠. 예. 근데 음. 4,040억을 화천대와 천화동에 가져가는 동안 SK증권까지 끼어서 네. 이 사람들은 11억 배당을 받았단 말이에요. 중간에 난리를 피웠어야죠. 이재명 시장처럼 돈 더 내놔. 그래서 성남시를 5,503억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참 은행이라는 곳이 무서운 곳인데 사실은 은행이 갑이죠 원래. 모든 사업에서는 은행이 갑입니다. 돈을 대니까요. 보고 있었다 그냥. 참 이상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너무너무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혹을 진실을 좀 근데 밝혀야 될 부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네. 박영수 윤석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나은행 김정태장 그룹이 비호받았다, 봐주기 받았다는 의혹이 너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각상도랑 김만배랑 김정태 필름은 같은 성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글쎄요. 각상도가 민정수석 때 네. 김정태도 친박 세력으로서 음. 박근혜 최순실의 인사청탁도 받고 불법 대출도 해줬다는 것입니다. 많이 엮여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파야 될 것 같은데. 이 진짜. 부분이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몸통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이 최순실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네. 김정태장이라는 사람도 있고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여러 얘기가 돌고 있어요. 뭐 유동규라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추정컨대 이 사업을 성사시켜주고 이 사업이 망가지지 않게 끝까지 지켜준 사람. 네. 유동규급은 아닐 것 같고요. 더 높은 급.
그러면 지금 누구죠 여기서? 최소한 박영수급이나 김정태급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박근혜, 최순실, 이경재 변호사 뭐 그 그룹급은 돼야 되는 거죠. 별별 소리 다 나오니까 지금 해준 겁니다. 음모론은 조심하시되 네.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해보자. 그렇죠. 그런 의혹들에 네, 대해서는. 예, 검토를 저도- 해보고 저는 의혹을 감히 살펴봐야죠. 제가 오늘 거론한 분들에게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하. 애청자들에게. 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저희들이 아는 만큼 추정해서 말씀드리니까 최대한 파악한 만큼 이제 팩트하고 의혹을 구분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아까 뭐 지분율 이런 건 다 팩트입니다. 팩트지만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내일 좀 고발장을 접수하니까 네. 이거 어떻게 수사가 될지 검찰이 봐야겠네요. 전격적으로 수사에 하나은행 착수해야 쪽. 된다. 하나는 네. 관계자를 뭐 저기 소환했다고 하는데 김정태 회장 등을 바로 소환해서 예. 살펴봐야 된다. 뭐 하나은행을 압수하겠다는 지금 이야기도 네. 의혹도 그런 추정도 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송을 빨리 마치라는 아, 그 예. 벨소리도 울리고 멜로디가 울리고 좋습니다. 있는데요. 11시 반에도 청계광장에서 네.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네.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온라인 집회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멜로디를 들으면서 저희 마무리해 보겠고요. 이번 토요일 집회를 사회를 제가 봅니다. 아, 그러세요? 꼭 오마이TV를 통해서 많이 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마이TV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